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5월 4일 개장 전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워렌 버핏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후계자를 좀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고 CEO로 마침 자신의 후계자를 공개했다라고 해서 부회장이 손을 들어줬다고 하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이제 주주총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주총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워렌 버핏이 강의식으로 뭐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찰리 먼건 굉장히 뭐 독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재미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뭐 재밌을 내용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이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에 이제 혈당, 혈압, 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것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센서가 포함될 것을 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진출하는 분야에 이제 사업의 전체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러한 뭐 특히나 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체열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워치로 진행이 되면 결국 체열 없이 비체열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의 뭐 어느 정도 지금 의료 보조기기로서의 그런 부분이 뭐 지금도 스마트워치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확대되는 부분 아닌가 싶고 애플이 이제 무선 이어폰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애플이 무선 이어폰을 내놓고 하면서 시장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스마트워치가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또 이제 산업이 변화될지도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으로서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스마트워치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좀 생각을 조금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코인 시장이 이제 뭐 잘 가고 또 거래 대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스닥이라든지 우리 증시에서의 자금이 굉장히 뭐 이탈한다든지 개인 자금 유입이 더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실제 코인 시장이 좀 붕괴를 했대 오히려 코스닥에 개인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 뭐 이렇게 코스닥을 거래하고 뭐 코스피를 거래하고 하여튼 주식만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부정적인 뭐 기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 이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뭐 이런 식으로 뭐 강한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재미난 흐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유통업계도 그렇고 이제 소비자들의 친환경 행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친환경 관련 제품으로서 히트치는 기업이 나오는지 여부라든지 관련 상품이로서 뭔가 행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주가에 프리미엄이 좀 붙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거는 이제 무역협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조언인데 그러니까 1억 가구 앞둔 중국 싱글족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러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간편식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뭐 행보를 잘하는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이렇게 시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이런 데이터를 잘 추적해서 진행하면 이게 요거 진열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선이라든지 그런 거 잘해서 최적화된 그런 부분을 뭐 구현을 해낸다면 원래 그러니까 뭐 계산대 옆에 조그만 뭐 간식거리도 이렇게 저렴한 간식거리도 있는 것도 결국에는 소비자의 심리를 활용하고 이제 계산하러 가는데 별로 비싸지도 않고 간식거리가 있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주어서 사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뭐 기존에도 어느 정도 잘 하고는 있었겠지만 좀 더 뭐 정교하게 요렇게 AI랑 라이더로 이제 동선을 확인을 해서 데이터 마케팅을 시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뭐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고체용 배터리 고체 전해질 이름 2025년 상용화할 거다. 그래서 2023년 익산 공장 생산 라인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시간이 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도 이게
주도권을, 시장의 주도권을 잘 잡으면 이게 전고체 배터리를 결국 잘 잡고 이걸 이제 상용화를 잘 시키는 뭐 자동차 업체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새롭게 뭐 편성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은 기존의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는 일단 내용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2023년 생산 라인이 잘 지어지고, 그리고 진짜 2025년 상용화가 될지, 그리고 또 이걸 해서 기대감으로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도, 뭐 시장은 항상 미래를 땡겨와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뉴욕 증시를 넘어가서 보면, 뉴욕 증시 일단 혼조였는데, 기본적으로 업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 업종이 많았고, 특히나 해운 업종이 눈에 띄는 상승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지표들이 뭐 그다음 뭐 이렇게 뭐 주목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유로존 이런 뭐 예비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 그렇지만 뭐 이런 내용도 있으며, 확장세를 유지했다라는 거, 예상치보단 낮게 나왔다라는 것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밑돌았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제조업 PMI랑 뭐 이런 거 하여튼 지표가 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와서 조금 시장의 실망감은 불러일으켰으나, 어쨌든 뭐 시장 미국 경제가 뭐 나쁘게는 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또 연준의 행보가 빨라지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조금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뭐 미끄러져 내려오고 60일 이동평선 깬 상태로 어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950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위협적인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고, 사실 여기 중간에서 한번 양봉 짧게라도 캔들 작게 나오거나 양봉 한 번 정도는 보여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계속 밀려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뭐, 그리고 이 가격이 이제 하락각이 큰 만큼 또 강력한 반등을 주지 않으면 대차 뭐 올라왔다가도 이 정도 올라왔다가 다시 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지금 현재 62동평에서 깨놨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많이 떠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또 모를까, 지금 평이하게 움직이면 또 막히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62동 평균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950포인트 라인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120 이동평선 따라올 거고, 여기서 950포인트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섣부르게 약간 뭐 기존 보유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시장이 별로 받쳐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중만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얘는 22이동평선 깬 상태에서 지금 22이동평선에 저항받고, 어제 일단 일본 증시랑 중국 증시 다 휴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홍콩 증시가는 열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상해는 이제 쉬었는데, 해당 증시 열리면서 조금 우리 증시도 미끄러진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었다. 하여튼 이렇게 막히는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62이동평선 깔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62이동평선 결국엔 3,100포인트 선이다. 그래서 근처다. 여기서 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뭐 성급하게 이제 추가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비중만 높아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최대한 관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을 좀 보면 5월 달에 이제 20년 동안 봤을 때 기본적으로 5월 달에 뭐 20년뿐만 아니라 그냥 대충 봐도 여기 보시면 뭐 작년 5월을 제외하고 5월 제외하고 여기 제외하고 5월에 보면 여기 음봉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여기도 음봉이 나왔었고, 뭐 여기서는 이제 양봉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 다음에 5월에 기본적으로 좀 음봉이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코스피 같은 경우 20년 동안 최근에.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뭐 여기랑 이제 여기는 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한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시장이 어떻게 될지야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예측한다는 것은 솔직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어느 정도 예상은 하되 최대한 그 뭐 예상이 빗나가던 맞던 이렇게 그거 속에서 이제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대응을 잘 하면서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개장전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